반갑습니다. 성균관대 최근에 굉장히 막 떠오르는 대학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원서를 썼다는 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쓴 대학은 아니니까요, 그죠?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발표했나요? 거기 보니까 성균관대가 지금 그 수준이요, 거의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비슷한 수준가 올라왔습니다. 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삼성임은 학교에서도 정말 강한 힘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성대를 원서를 쓰고요, 그죠? 어떻게 논술을 준비될까 좀 막연한 마음도 있을 테고 정보를 얻은 상태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내용,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가장 큰 뜻이 뭐냐? 네, 선택형인데요. 성균관대가 문제 좀 변형이 왔습니다. 어떻게냐? 맨 처음에는요, 기존에는 과학만 봤습니다. 물화생 세 과목이 돼서 통합형 혹은 분리된 형태가 됐건 어찌됐건 간에 물화생을 다 봐야 됐었죠. 수학을 안 봤습니다. 따로 그냥 안에 섞여 있는 수준 그 정도였죠. 그러다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수학 논술 문제를 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학 논술 문제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수학 문제가 들어왔는데 작년까지는 여전히 물화생 세 과목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도 저희들은 성균관대학교가 물리, 화학, 생물을 다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이런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어떤 거? 그렇죠. 바로 학생들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과학 두 과목만 선택하다 보니까 다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비교해보자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때 다 보거든요. 성균관대가 올해 연대 발표 후에 바꿨습니다. 이미 그건 다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성균관대는 그래서 선택형인데 좀 남달라요.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성균관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물리 1, 2, 화학 1, 2, 그다음에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죠. 생명과학 1, 2 이렇게 총 6개의 문제를 출제하겠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은 와서 2개를 골라라. 2개를 골라서 시험을 봐라 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게 선택의 폭이 많아진 겁니다. 정말 조합이 많아진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죠? 지원자 수가 많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쪼개지고 조합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올해 끝난 그죠? 성균관대 논술의 경우에 아십니다. 성균관대 아니죠. 미안합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의 경우에요.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이 말도 아니게 낮게 났다는 겁니다. 제가 듣는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은 정보면 물리 같은 경우는 그죠? 한 자릿수라고 그래요. 평균이.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 일자가 붙은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생물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클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제가 보기 말이에요. 어차피 정해놓고 가실 텐데 현재 가봤더니 내가 좀 아는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그죠? 그런 과목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표준 점수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수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그런 과목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문제 유형이 상당히 문제됩니다. 이건요, 성균관대학교가 작년과 문제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럼 기출문제는 없겠죠. 단지 존재하는 게 올해 모의 논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의 논술을 진행하고 진행된 모의 논술 문제만 저희가 확보해서 확인한 상태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쉽다. 쉬워도 너무 쉽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논술 문제인데 문제를 보니까 제시문을 대충 훑어봐도 답이 다 나와요. 정말 쉬워진 겁니다. 쉬워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논술의 무서운 점입니다. 오히려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점수 차이가 적어요. 다 점수를 못 받을 테니까. 쉬워지죠? 그러면 점수는 천차만별로 벌어집니다. 왜? 쉽다 보니까 다 써요. 쓰는데 채점 기준표를 따라서 채점해 보면 점수는 천차만별이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만점 나오는 시험지가 오히려
변별력이 더 커져버리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이 예를 들어 30점이다. 그러면 그 안에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뭐 28점, 20점 다. 하지만 100점 나면요. 100점, 90점, 80점, 70점, 50점 다 나옵니다. 0점까지. 그러므로 쉽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균관대 쓰셨죠? 그죠? 성균관대 가고 싶죠?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성균관대는요. 올해는 이 내용 자체가 교과 과정과 연결돼 나옵니다. 자, 보죠? 교과 과정과 연관성이 큰 문제 나올 것이다. 못 쓰는 학생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뭐냐? 이게 필요합니다. 점수 받기 스킬. 즉 똑같은 답을 써도 점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연계되어 있는 그 동영상 중에 우수한 답안, 즉 논제와 제시문만으로 대학 가기도 있고요. 동시에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답안이 좋은 답안이고 나쁜 답안이 설명된 게 있거든요. 그걸 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만약에 다 손을 못 대면 그때는 글씨를 개발, 세발 쓰든 뭐가 됐든 간에 쓰는 사람이 합격이에요. 근데 쉬워요. 다 써요?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 똑같은 답을 써도 채점자가 원하는 답. 점수가 커지죠. 또 하나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논제와 제시문. 즉 출제자의 의도 파악.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 출제자가 현재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답안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게 키입니다. 내가 이 문제의 내용을 알아.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출제자가 이 제시문을 냈어요. 근데 성균관대는 특징이 제시문이 짧단 말이에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이 제시문을 왜 냈는지 그걸 파악 못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썼기 때문에 나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분명히 그 제시문을 쓰고 그 논제를 썼으면 그 출제자는 그 문제 안에다가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를 담아놓은 상태예요. 그게 연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균관대에 대해서 올해 던지는 딱 하도 하나입니다. 논제 파악 제대로 했느냐. 혹시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쓰느라고 문제를 대충 보고 제시문을 안 보고 답을 쓰지는 않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실제 과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 배운 내용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교과 과정이라는 건 단순화시켜야 되고 명료화시켜야 되니까 다 나오겠죠. 근데 그걸 암기해서 하는데 다른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암기한 학생은 100%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성균관대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스킬 쌓기입니다. 스킬. 이거 높여주세요. 뭘 통해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요. 다양한 논제 파악을 통해서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요. 아시겠습니까? 정의드립니다. 성균관대 선택형이다. 조합이 많다. 조합이 많다 보니까 다들 자신 있는 걸 쓰겠죠. 평균 점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엄청 쉽다. 교과 과정이다. 고로 올해 성균관대 가지고 백지 쓰고 온 학생은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잘 받을 것이냐. 그건 바로 뭐 된다? 점수 받기 스킬. 어떻게 써야 좋냐. 답안 쓰고 다음 문제 나올 때 두 줄 떼는 거. 글자 또박또박 쓰기, 표, 그래프, 그림 이용하기, 수식 이용하기, 설명문 쓰기. 거기다가 논제와 제시문 분석해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기. 이 내용을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균관대 학생증을 손 안에 넣고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건투를 빕니다.